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급락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 반등한 이후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 5%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17% 넘게 폭락하면서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지난주에 빠졌는데 양시장 모두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환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주도 역시나 원달러 환율의 추이에 따라서 시장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역시나 오늘도 시장 출발 분위기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초반에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당장 오늘 시초가라기보다는 지금 펀더멘탈이 좀 무색할 만큼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됐을 때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회사들은 12월 말 결산을 하는데요. 동사는 9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가 동사의 2분기가 되는데요. 2020년 2분기 동사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3.7%, 90.5% 성장한 222억, 42억 원 예상을 하고 있는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18.9%가 되는 그런 훌륭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가 이렇게 훌륭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형수술의 성수기인 겨울철의 실적이고요. 또 경쟁사 제품 선호도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라는 점, 또 최근에 개강이 연기가 됐죠. 3월 말 개강 연기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동사에게는 좋은 그런 실적 개선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보형물, 리프팅 실, 골 이식제 등 제품들의 해외 수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체 실적은 매출액 862억 원, 전년 대비 28.7% 성장, 영업이익 역시 154억 원, 전년 대비 22.2%로 굉장히 양호한 그런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 역시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실적이 올해 가능하다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됐을 때 가장 먼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3,000원 이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 라인 11,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현재 이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 울티마 시그널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성학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성학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네, 오늘 이 출발 증시 와이드에는 첫 출연이신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더원 프로젝트의 홍성학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이 전날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이제 우리는 코로나19가 조금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는 국면이긴 한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난 2월 초에 보였던 드물어 확장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코로나19는 일단 뭐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계속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들보다는 가장 큰 부분은 금융시장 경색이겠죠. 유가가 급락하고 있고 유가 급락이 결국은 이런저런 그 다양한 펀드들, 헤지 펀드들의 그 디폴트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특히 뭐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고 얼마나 나쁘면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그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시장을 떠나서 채권 시장까지도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트리플 B 본드 뭐 채권 중에서는 그나마 정부 본드보다는 나은 어떤 채권인데 최근에 그 트리플 B 등급의 그 채권의 하락률이 채권 가격 하락이 정부 본드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최근에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트리플 B를 기록하고 있는 채권들이 전부 다 정부 본드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부실화된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좋지 않았는데 우리 장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예상 체결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 아침 저희 울티마에는 저희 울티마 그룹 등락률이라고 해서 아침에 저희들이 따로 집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장 8시 40분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마이너스 5%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뭐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강한 리바운딩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 강한 리바운딩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그 신용 반대 매매에 의한 반강제적인 어떤 매물들이 출회하고 그로 인해서 투매의 성향을 시장에서 보여줬었죠. 그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매물 공백에 따른 어떤 가격의 강한 리바운딩을 보여줬는데 일반적으로 항상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에서 그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기록했던 종가 기준으로 그 종가가 이제 어느 정도 저가로서의 확인을 해주느냐. 오늘 대밀린다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나타난 하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장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항상 급격한 하락 이후에 강한 리바운딩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높은 변동성들을 유지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보다 추가적인 어떤 하락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가격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항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선물지수는 마이너스 5% 정도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침 동시효과에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그 우리 시장의 자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동안 그 시장이 급격한 어떤 하락을 보이는 구간에서 신용이자금이 고객의 탁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일자 기준으로 20% 정도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한 15%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뭐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 부분들은 평균 단가 기준으로 최근에 평균 단가가 57,100원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는데요. 순매수 규모가 한 7조 5천억. 현재 평가 손실이 한 1조 5천억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평가 손실이 한 2조 2천억 정도 발생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놓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근접하게 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손해를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이 진행된다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45,400원입니다만은 오늘 현재 동시효과에는 42,500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4만을 하회하는 시점이 되면 개인들의 매도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코로나나 미국 시장의 불안정이나 뭐 해외 시장 그 대외적인 여건의 불안정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국내 내부적인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단행되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를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 지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러시아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싸우는 척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싸우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궁지에 몰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러시아와 사우디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서 석유를 감산해야 되고, 감산을 통해서 석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현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어떤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는 러시아와 미국이 담판을 지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기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는 또다시 하락해서 22불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유가의 하락이 일단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들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의 어떤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내 시장에 우리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고객의 탁금 24조대에서 38조대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이 자금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에 1997년도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주가가 급락할 당시에 주식을 사면 돈을 벌더라 수익을 내더라 그래서 위기는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도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어떤 급격한 어떤 시장의 하락이 전개되는 구간은 기회일 수가 있죠. 위기이기 때문에 기회일 수가 있는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이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즉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상당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어떤 부분은 분명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넘쳐나는 유동성의 일부가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유입되는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의 이번의 하락을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은 과거의 경험적으로 놓고 볼 때 결국은 손해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금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말 큰 자금들, 중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해서 5년, 10년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익을 보시겠죠. 그러나 지금 요즘 2030 세대가 작은 자금들,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자금들 가지고 들어와서 단기간 내에 어떤 시세의 어떤 격차 개인을 취하는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결국 이들이 시장에 오히려 더 압박으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개인들의 손실이 1조 5천억 정도,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손실이 한 2,200억 정도, 이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근에 자금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신용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신용융자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조 8천억인데 7조 8천억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냐면 5조대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의 바닥은 개인들이 만들게 될 것이고 그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 위기는 기회다라는 어떤 소리가 어느 정도 소멸되겠죠. 이제 그때부터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리고 단기간에 급락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개인들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잡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하단을 다진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대응을 해도 충분한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단기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여건들도 굉장히 불안정한 건 분명한 사실이나 대내적으로도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매물들이 정리되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정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어가는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네,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사실 굉장히 힘들겠죠. 특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근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뭐냐면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 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급락 상황이 이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종목들은 이제 5G와 관련해서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RFHIC,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어떤 상황이다. 특히 RFHIC 같은 경우 42,000원 정도, 4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넘어서게 될 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26,250원을 넘었으면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그 이전 그 가격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 일장에서 RFHIC 그리고 서진 시스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장 전까지 약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폭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는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17%가 넘게 빠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이 금요일에 반등한 이후 이 개장된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는 5%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도 양시장의 지난주에는 주간 기준으로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56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0%가 넘게 빠지면서 460선에서 시장 마감됐습니다. 외환 시장도 불안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 현재 미국 선물 시장도 급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 주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5% 급락 나옵니다. 42,800원대에서 현재 시장 출발을 하고 있고 2위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은 더욱더 큽니다. 7% 넘게 급락하면서 69,500원대, 7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5%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7%가 넘게 빠지네요. 142,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기본적으로 5% 이상의 급락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5%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145,5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LG화학은 8% 넘게 빠집니다. 지난주 이 금요일에 17% 이상 반등을 하면서 급반등세를 나타냈지만 역시나 이 8% 넘는 급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25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이 8위권에는 LG생활건강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5% 가깝게 급락 나옵니다. 105만 7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이 9위권까지 완전히 굳혔습니다. 6% 가깝게 급락하면서 7만 6천 원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0위권까지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6% 넘게 빠집니다. 6만 6,700원대까지 내려오고 있고 현재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 한진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이 5% 이상 급락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6% 가깝게 빠지면서 오늘 91포인트 빠진 1,474포인트 개파락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5%가 넘게 빠지네요. 441선에서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게 급락, HLB까지 모두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 4% 넘게 빠집니다. 16만 1,000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상황이고 특징적인 것은 시젠이 이제 5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5.8% 이상 급등하면서 시젠은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시젠이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KMW가 6위권으로 밀렸고 CJ E&M이 7위권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KMW는 오늘 4%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보면은 KMW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하방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CJ E&M은 8% 가깝게 급락 나오네요. 83,500원대. 휴젤도 마찬가지로 7% 넘게 빠집니다. 9위권에는 헬릭스미스 올라와 있습니다.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진입이 됐는데 5% 넘게 빠지고 있고 SK머티리얼즈는 10%가 넘게 빠지네요. 말 그대로 폭락으로 출발합니다. 11만 7,2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이 모두 급락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5% 이상 급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 매도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 전문위원 연결을 해서 이 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양시장이 모두 폭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스닥, S&P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 4% 이상 하락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주만 유일하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BC월드 제약, 시젠, 진원생명과학, 진매트릭스 등 진단 및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 우리나라장이 급등을 했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0조 원 정도의 통화 스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동떨어져서 우리나라만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해주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하락할수록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평 정배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국내 임상 승인 신청을 한 코미팜인데요. 파낙팍스의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토카인 폭풍 치료 임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토카인을 억제하는 그 동사가 개발한 파낙팍스라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폐렴의 적용 확대를 위해서 지금 국내 식약처 이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을 했는데 경부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면역세포의 신호전달 인자의 활성을 억제하여 염증 유발 사토카인 인자 배출을 억제시켜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을 원천적이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임상 계획인데요. 인비투 그러니까 시험관 시험, 그다음에 동물 대상 효능 시험에서 이미 독성 확인을 다 했고요.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임상 환자 수는 100명입니다. 각 코호스트당 50명으로서 한국 식약처의 이상 시험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또 대만에는 뇌전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 경구용 임상 이상이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14개 전이된 암의 치료 임상으로서 치료율, 생존율, 통증 저감 및 삶의 질 평가가 목적입니다. 암세포 생성 초기에는 암 줄기세포, 그다음에 성숙세포로 형성이 되지만 암이 전이될 때에는 암 줄기세포 덩어리로 변해서 몇십 배 강력한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전이가 된 암의 치료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계속 치료를 바꾸어가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전이암의 생성에 있어서 암 줄기세포의 역할은 100%에 가깝기 때문에 전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 줄기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을 동사 팍스1 경구용 항암제 후보 물질인데 암 줄기세포를 99% 사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 있어서 최근에 급속도로 뇌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거나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표준제가 없어서 동사의 팍스1 치료 가능성이 98%를 혈관 내장벽 통과를 하고 전이암 3일 효과가 있어서 임상 시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구제역, 돼지열병, 동물 관련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동사의 주 매출인데 임상 시험 신청한 회사를 보면 코미팜 인터내셔널 아메리카 혹은 코미팜 인터내셔널 호주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개 모두 회사 다 100% 혹은 71% 출제하고 있는 종사 회사에서 코미팜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동사가 실제로 지금 작년에 약 40억 매출을 발생한 거는 3분기까지 30억이었거든요. 돼지 예방, 유전자 제조와 백신, 돼지 서코바이러스, E형 바이러스 발열 예방이거든요. 돼지 구제역 예방 백신, 돼지 열병 단독생 백신, 돼지 콜레라와 단독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동결건조 약품이고요. 소로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돼지 호흡기 예방 백신, 실제로 돼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바이러스 관련 소독 관련 백신을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돼서 인간에게 우리나라 100명 인장 이상을 승인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굉장히 내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수가 60%, 수출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는 터미럭스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제태한 암성 통증 제어제로서 글로벌 임상 중인데요. 독일, 네덜란드, 미국, 호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1,000원대 아래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넉넉하게 지금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한번 잡아서 15,000원 아래 내려가면 손절한 대신에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하셔서 목표가는 3만원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박현욱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는 염정팀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9%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RFHIC 9.3% 이상의 수익률. 3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13%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시젠 올라와 있습니다. 1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수익률이 46%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소장님께서 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미코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뭐 하방이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면서 0.68%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거 계속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좀 추가적인 매수를 좀 진행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소폭 좀 들어가셔서 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흐름을 봐도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수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뭐 반대 역설 관계를 통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대폭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추세 흐름과 그 수급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될 건 없고요. 진단 키트나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재차 크게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급하게 진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매수는 해도 되고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코는 지금 좀 들어가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단기적으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장에는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대응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을 좀 매수를, 그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 7,300원대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면 될까요? 예, 지금 7,300원대 지금 매수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뭐 전일자,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뭐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다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미국의 그 시장 흐름을 지금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하지만은 지금 미국장이 아마 임시 휴업을 임시 휴장을 들어가기 때문에 휴업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휴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매수세나 이러한 부분들이 잠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다소 이제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일단 미국장과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크가 잠시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떨어졌을 때 단기적으로만 딱 추측을 해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 하면은 이 미코는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장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미코를 지금 매수를 해서 짧게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이 5% 이상의 급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5% 급락이 엄청 큰 폭의 급락이거든요. 폭락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난주부터 너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늘 그래도 좀 덤덤하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장 상황? 좋지 않죠. 네. 계속 좋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이상하게 제가 방송 나온 날마다 폭락을 해서 참 다소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는 앞으로 안 말씀.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다소 지금 현재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사에서 저가 매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저가 매수라는 저가 매수라는 부분들 또한 이때 샀어야지 맞았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향후 2, 3년 뒤에 결과 발표 2, 3년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바닥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 바닥은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 바닥은 향후 2년, 3년 뒤에 그게 결정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도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3개월 동안 거의 개인 매수세가 17조, 18조가 들어왔습니다. 그 17조, 18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부동산 자금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계속 부동산 자금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식을 하게 됐다가 또 이제 추가 하락을 하니까 거기서 신용 미수를 쓰는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재차 좀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 스왑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좀 너무 빨리 통화 스왑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 스왑 기간을 봤을 때도 6개월 정도, 거의 향후 6개월 뒤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6개월 안에 환율을 잡지 못하고 경제 흐름이 좋지 못한다 하더라면은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반면에 그 부분에서 환율을 낮추고 그 부분들을 통과를 하게 된다면 재차 이제 어느 정도의 위기를 탈피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때가 맞고요.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현금 보유보다는 그냥 지금은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부분들, 삼성전자나 그런 매수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한 달 뒤에 떨어졌을 때 그때 또 매수를 하고 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기간 텀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시장에서 6% 폭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 통화 스와프로 인한 이 반등세를 조금 반납을 하면서 현재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미국 선물지수도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매수를 할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 매수를 뭐 추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소 이게 참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지금 지수에서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그 매드팩토입니다. 이 매드팩토는 면역 항암제 그 신약 개발 업체로서 주력 제품인 벡토서팁을 통한 그 중앙 미세 환경 조절과 관련된 TGF 베타를 표적으로 하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전자 전문 업체인 테라젠 이텍스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12월 상장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준 뒤에 최근 지수 하락을 통해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재차 상승 흐름 추세를 보여주다가 금일자 하락폭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또 소폭 내려온 부분들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점이 있다면은 그 피리미딘이라는 화합물 약학성 조성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 TGF 베타에 대한 신호 체계를 방해할 수 있는 DRAK의 활성을 현저히 억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치료용으로 특허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벡토서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이전에 그 췌장암 파이프라인 전 임상 효과를 확인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바이오주로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암세포의 이동과 침투가 굉장히 좀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사이언티픽 그 리포트 학술지에서 기대감을 밝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췌장암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은 굉장히 매드팩토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암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국내 유전 업체인 테라젠 이텍스의 최대 주주로서 현재 코로나 치료에 대한 또 진단 키트나 또 유전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공모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은 추세 유지를 보여줬으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동 임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좀 지금 현재로서 좀 더 지켜보셨다가 그 마이너스 흐름들을 지켜간다면은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6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38,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종목에 대한 추천 의견을 듣고 왔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상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양시장이 다시 한번 6.7% 이상의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보니까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올림픽 연기와 관련된 이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전보장이 되지 않으면 올림픽 연기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이슈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개장 상황 한 번만 더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을 좀 보시자면은 뭐 하락폭을 계속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뭐 서킷이든 사이드 카든 나오는 부분들은
금일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재차 좀 더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 마이너스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좀 더 이 하락폭에서 다시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수급 현황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슈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난리 아닌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사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 뭐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펼쳐가는지 또한 그렇죠. 통화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펀드런에 대한 펀드런 사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코로나야 그리고 저가야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지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러한 경제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거시경제적인 측면들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또한 국내도 분명히 정책을 내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지만은 그 정책에 대해서 진짜 확실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긴급 지원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제 단기성일 뿐이지 내수 경제나 외수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지 않다면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서는 4월 초, 그러니까 4월 5일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이 좋지 않은데 오늘 좀 이슈볼이라고 있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노포커스입니다.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15%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시선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좀 진입을 해서 이번 주에 짧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에 봤을 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4,000원대 좀 찍다가 재차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너무 부담스럽죠.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뛰어들기보다는 오후장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근데 그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때 그게 만약에 파란색으로 끝난다 한다면은 더 지켜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흐름이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고요.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뭐 뛰어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바이오주나 그러한 화장품주들, 뭐 진단키트, 유전자 관련된 종목들은 이때가 코로나 이슈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 개발을 한다 하면서 언론적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진짜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슈몰이는 할 수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뛰어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 18% 올라갔는데 그 조금 먹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좀 리스크가 좀 있고요.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올라가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을 찾아서 그 순환 섹터를 통한 수익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인데요. 폭락장 속에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총을 4일 앞두고 오늘 좀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6만 100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장중간대도 6만 4천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그 조씨 일가들에 대한 뭐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한 8만 원대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8만 원대나 6만 원대 이 사이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주총 사이에는 분명히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가 될 거고 지금 개인의 수급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한진칼로 굉장히 좀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도 그 6만 2천 원 부분에서 맞고 떨어진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총까지 기다리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매수를 생각을 해보신다 한다면은 솔직히 저는 매수 추천의 의견을 절대 드리진 않고요. 네. 오히려 저는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슈팅이 세게 나와서 7만 원대를 한번 돌파를 순식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임시주총 전까지 그 6만 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미련 없이 그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보다는 그냥 반 정도는 그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한진카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 한진카를 통해서 그 경영권이 바뀌었을 때 뭐 재차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한진카 내 그 사업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재차 세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이 큰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잘 대응을 하셔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고 수익 보실 수 있으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 괜찮은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참 종목 고른다는 게 뭐 무의미하듯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이제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뭐 참 어떤 거를 사야 될지도 이게 분간하기 어려울 때 지금 현재 우리 주식 시장에는 파생 상품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떤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그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처럼 이제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펀드지만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가격이 움직이죠. 지금 한 6,365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듯이 똑같은 주식처럼 사고 파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주식으로서 사고 파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세의 어떤 추세가 바뀐다 하면은 이거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처럼 똑같은데 이제 이름만 코덱스 레버리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지수에 이제 추종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많은 그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코덱스, 타이거, 뭐 킨덱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원유라든가 뭐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 만약에 하락장이 예상된다라면은 인버스를 투자하고 그리고 상승장이 예상된다면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겁니다. 원유나 뭐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하락하는 장세에서 바닥을 치고 추세만 바뀐다고 하면은 일단 이런 어떤 종목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 종합지수가 1% 올라간다라면은 레버리지는 한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로서 어떤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시는 역시 이제 하락 1% 하락하고 2% 하락하기 때문에 더 그 리스크가 이제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이익이 클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거래 세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어떤 수수료가 좀 적게 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매에 이제 유리한 거고 이건 선물이나 이런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연말에 그 세금과 관련된 15.4%의 그런 세금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나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감사 보고서 때문에 많은 악재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피해가고 그리고 장세 추세나 종목을 고르기 어려울 때는 이 종목을 매매를 주식처럼 똑같이 하면은 아주 뭐 한 종목만 연구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좋은 그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뭐 하락 추세에서는 인버스를 하지만 지금은 일단 바닥을 치고 추세의 변화 이것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저점과의 고점 그리고 종가 이런 것을 아주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은 저점을 계속해서 어떻게 높여가느냐 이랬을 때 매수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단타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또한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그 개별 종목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전략은
지금 이렇게 종목이 이제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면 그 박스권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추세가 움직인다라면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하는 거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는 상승 추세로 접근했을 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저점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저점이 계속 높여갔을 때 상승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1일로 끝난다라면 그 추세의 트레드를 보면서 레버리지를 매매하고 그리고 하락의 추세가 연속이 된다라면 인버스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지수의 2배 효과가 있고 인버스는 그냥 똑같이 연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는 어떤 추세의 변화가 오늘 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서의 어떤 매수 그리고 목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9,200원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보고 매매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보기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또 장중에 추세 매매를 연동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아주 뭐 종목 고르기 어려운 지금에서 좋은 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요, 6% 이상의 폭락 흐름 가져가면서 1,4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7% 가깝게 급락하면서 1,458선까지 내려갔다가 1,487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폭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일단 기관이 오늘 좀 큰 폭으로 팔고 있는데 1,000억 원 가깝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투 쪽에서 4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연기금에서도 4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9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은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1,8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는 5%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딱 코스피가 빠지는 정도만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43,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이 더욱더 큽니다. 7% 이상 급락 나옵니다. 역시나 7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특징적입니다. 오늘 0.7% 하락세 조금 거의 초반에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42만 7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5거래 연속 사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4거래 연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약재와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가 되는 상황이고 네이버는 8% 넘는 폭락입니다. 14만 1,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4%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한 때는 15만 9,5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어제 금요일과 목요일 모두 사들였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역시나 2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좀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넘게 하락. 그리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메커리, CS증권 등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면서 오늘 이 하박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다시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6% 가깝게 급락입니다. 6만 7천원대 그리고 삼성 SDI가 10위권까지 다시 밀렸는데 4%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5% 넘게 급락하면서 44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435포인트에서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좀 올려내면서 44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만이 4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이상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허종화와 관련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64,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폭락
시장 속에서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다가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HLB는 4% 가깝게 급락, 펄어비스도 4% 넘게 급락 나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KLW가 다시 5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장 출발할 때에는 CJN이 5위권에 올라오면서 출발했었는데 최근 좀 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순위 변동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N이 이제 6위권으로 밀렸는데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7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이 CJENM이 7% 넘게 급락, 휴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올려낸 그대로 빠집니다. 1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미팜이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0.5%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2만 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0위권에는 헬릭스미스 올라와 있습니다. 5% 이상 하락하면서 5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일단 26원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1270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폭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다시 한번 발동이 됐는데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주말 동안 유럽,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을 하면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끝없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 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최근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저점을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고 현금 비중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말라리아 치료제 등으로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면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시장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어떤 종목을 따라가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충제 관련해서 화일약품이나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BC월드 제약이라는 이거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해서 BC월드 제약, 진맥트릭스가 오늘 강하게 상승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스펙 관련주들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스펙 관련주들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서 그 여러 가지 사이드카나 이런 것도 작동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자리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서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그런 관점에서 경기 부양이나 이러한 정책들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을 맞춰간다 그런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잘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BC월드 제약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 관련해서 오늘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진맥트릭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화일약품은 오늘 거의 대장으로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 클로로킨 코로나19 치료 가능성 언급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이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주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보다는 뭐 다른 종목들 치료제는 여러 것들이 있고 지금 확정을 지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드폰, 부품, 플렉서블 관련해서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들 기존에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제대열 관련해서 강스텐바이오텍, 녹십자 같은 종목들 지금 오늘은 좀 쉬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5G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다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 5G 관련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시장이 급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